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크업의 최창호 트레이너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9분 등 4탄까지 나갔는데 다들 잘 하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등표기 운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등이 굽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상세히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었죠. 그 영상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등이 굽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인들을 따지기 이전에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리고 지금 4가지 나간 것만 해도 아마 등이 펴지는 거를 스스로 많이 느끼시면서 몸의 달라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달라진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5탄인데 등을 굽히고 피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제 등이 오랫동안 굽어져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임밸런스가 이미 생겼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굽은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굽었을 때, 척추가 굽었을 때 커플링 모션으로 날개뼈가 올라가고, 등이 펴졌을 때 커플링 모션으로 날개뼈가 내려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날개뼈가 굽었을 때 올라오면서 앞으로 전방 경사됩니다. 앞으로 전방 경사, 앞으로 기울어지고, 뒤로 갔을 때는, 펴졌을 때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후방 경사가 돼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굽은 등이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 앞쪽에서 전방 경사를 시키는 근육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근육 중에 하나인 이 소형근이 굉장히 단축돼요. 짧아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근육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근육이 늘어나주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내가 등을 피면요, 한 번은 피겠죠. 잠깐은 피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미 근육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제가 자세성 구축이라는 얘기를 했죠. 자세성 구축으로 인해서 많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내려오는 어떤 소흉근 밑으로 내려가는 신경 다발들, 상완신경총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팔로 내려가는 어떤 신경의 어떤 순환이 안 되고, 저한테 이런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요. 팔꿈치 쪽에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손목에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물론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카파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여기 손목 터널 증후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엔 다 이렇게 연결돼서 신경을 통해서 목으로 들어간다는 거. 결국에는 이 소흉근이 단축됐을 때 오는 게 굽은 자세뿐만 아니라 이 팔 쪽으로 내려가는 어떤 통증과, 그 다음에 팔 쪽으로 내려가는 힘의 약화도 결국에 이 신경의 흐름이 약해졌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순히 소흉근이 자세를 개선해주는 운동이기 이전에 결국에는 어떠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의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하는 스트레칭은 굉장히 중요한 스트레칭 중에 하나예요. 자, 소흉근 스트레칭은, 소흉근이 어디 붙어 있냐면, 제가 어디라고 딱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지금은 해드리기 힘들지만, 제가 사진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넣어 드릴게요. 사진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 볼 가지고 좀 약간 보통 볼보다는 좀 커요. 여기 정도에 놓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 이 제 마크 있죠? 이 마크 보이시나요? 마크에, 이 마크 높이에서 약간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크보다 약간 아래쪽, 이 위치, 이 위치에 놓고 마사지를 할 겁니다. 근데 기존에 여기 소흉근을 마사지하는 영상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해드릴 거는 근육을 촉진시켜 놓은 상태에서, 마사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팔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근육을 실제로 액티브하게 릴리즈 시킬 거예요. 액티브 스트레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시는 걸 따라해 보시고, 중요한 건 팔의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저처럼 동작이 자유롭게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자유롭게 팔이 동작이 나올 수 있는 선까지만 동작을 취해 주셔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오른쪽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른쪽에다 이렇게 대시고요. 동작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어깨를 앞쪽으로 가져가는, 이제 견갑골의 움직임, 된 상태에서 견갑골의 움직임을 할 겁니다. 앞쪽으로 가져가요. 전인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거상. 그 다음에 뒤쪽으로 당겨요. 후인.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립니다. 하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인, 거상, 후인, 하강. 날개뼈의 움직임을 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위로, 뒤로, 아래로. 거꾸로 한번 또 해볼게요. 후인, 거상, 전인, 하강.
얘를 압을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후인, 거상, 전인, 하강. 그러니까 결국에 이 소흉근이라는 머슬이 이 견갑골의 모든 움직임 속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늘어나줄 수 있고 수축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견갑골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 상완골과 견갑골의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죠. 그게 연결되어 있는 동작을 또 역시 소흉근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을 위로 올릴 때 항상 제가 말하는 것처럼 팔이 굴곡될 때 항상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면서 같이 가는 게 리듬이에요. 다시 내려오실 때 다시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면서 내려오는 게 리듬입니다. 다시 위로 올릴 때 익스터널, 내려올 때 인터널. 근데 이게 앞뒤로도 움직이지만 옆으로 움직일 겁니다. 옆으로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옆으로 올라올 때 익스터널, 다시 내려올 때 90도에서 인터널. 인터널 했을 때 내려왔을 때 이 밑에 왔을 때는 이 허벅다리 쪽에 붙을 때 손 등이 붙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다시 익스터널,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손바닥이 내 몸의 중간에, 그러니까 중심선에 손바닥이 오게끔. 다시 내려가서 인터널 닫고. 이해되셨나요? 자, 소흉근에다 놓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팔을 살짝 들어 올려서 소흉근을 약간 스트레치 시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전인, 거상, 후인, 하강, 전인, 거상, 후인, 하강. 그렇게 회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거꾸로 후인, 후인, 거상, 전인, 하강, 후인, 거상, 역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상완골이랑 우리 견갑골의 리듬을 같이 맞추면서 동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팔을 위로 올릴 때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고요. 이렇게 손바닥을 돌리는 게 익스터널 로테이션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인터널 90도에서 인터널 로테이션 시켜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익스터널로 바꾸시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요. 다시 인터널, 다시 한번 익스터널. 자, 세 번을 보여드릴게요. 소흉근을 누르는 압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본인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게 눌렀을 때 너무 통증이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손이 저리면 약간 압을 줄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동작이 올라간 상태에서 팔을 위로 들어줍니다. 다시 내려와요. 인터널, 여기서 팔을 한번 인터널 된 상태에서 들어줘요. 다시 익스터널 들어줍니다. 한 번 더 인터널 최대한 들어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게 구분등을 펴기 위해서 하는 동작으로서 가장 이 과하게 활성되는 근육 중, 그리고 단축되는 근육 중에 하나인 소흉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소흉근이라는 근육은 굉장히 중요한 머슬이기도 해요. 우리가 프레스라는 동작을 했을 때, 프레스나 풀업을 했을 때는 팔을 들어 올리는 동시에 견갑이, 날개뼈가 마지막 끝 지점에서 약간 하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후방 회전이 됩니다. 후방 경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하각이 약간 앞쪽으로 더 눌려요. 그 몸통 쪽으로 약간 눌려주면서 하각이 눌려집니다. 그 동작이 등이 펴지는 거와 같이 가요. 그러니까 등이 펴지고 견갑골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약간 후방경사 되는 거가 연결돼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프레스 말고 보통 또 미는 동작 중에 아래로 미는 거 있죠. 딥스 있죠. 딥스를 했을 때는 팔이 일단은 신전됩니다. 이거는 굴곡되는 거고 이거 신전돼요. 신전됐을 때는 등이 구부러지면서 날개뼈는 위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전방경사가 돼요. 그러면 오히려 소흉근이 그때는 개입이 돼서 오히려 끌고 가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계속 하방 밑으로 하각을 내리고 그 다음에 포스terior 틸팅 그 후방 경사만 시키면 안 되는 게, 결국에 딥스란 동작은 굉장히 과도하게 신전이 일어나는 건데, 이때 상완골과 견갑골의 올바른 움직임을 위해서는 얘가 자연스럽게 거상된 상태에서 전방 경사가 일어나야 돼요. 견갑골과 상완골이 연결되어 있는 그 조인트의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올 거며,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다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자이로키네시스에서 아치 앤 컬에서 굉장히 이 기전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그게 대표적인 운동으로 있더라고요. 운동이라는 게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어떤 프레스와 그다음에 딥스 이런 것들이 결국에 거기에서도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걸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낍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지만 역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하게 운동하시고요. 안 다치게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크업의 최창호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